기적일 겁니다. 이 1500년 된 이 나무 껍질이 만든 제품이 남았다는 기적입니다. 기린도가 되죠. 기린도가 예, 예. 그래서 이건 천마상이 분명합니다. 황남동 일대 대릉원에는 20여 개의 신라 왕족 무덤이 모여 있다. 그중 하나인 천마총엔 연일 관람객이 몰린다. 유일하게 발굴 당시 모습이 그대로 복원돼 있어 신라의 묘제와 화려한 유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마총에서 발굴된 1만여 점 유물 가운데 유독 관람객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고신라 유일의 회화 작품 천마도다. (1500년) 전의 그림 천마도는 어떻게 우리 앞의 모습을 드러낸 것일까? 달리는 말 같아. 이거 때문에 천마총이 됐잖아. 말처럼. 지난 1970년대 대한뉴스 자료를 찾아보았다. 당시 천마총 발굴은 엄청난 뉴스였다. 해방 이후 첫 신라 고분 발굴이었을 뿐 아니라 기대 이상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던 까닭이다. 그 발굴 현장을 진두지휘했던 이가 바로 김정기 박사다. 그런데 당시 천마총을 발굴한 데는 숨은 이야기가 있다. 사실 처음 발굴 지시가 떨어진 곳은 98호분, 지금의 황남 대총이었다. 지금 현재 이 고분은 경주 시민들에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대상같이 돼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덩치로서는 제일 큰 고분이니까 이걸 함부로 했다가 혹시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에게 실망도 시키고, 또 목적하는 내부를 복원해서 뭐 공개한 이런 게 되질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그 무덤의 근처에 있는 좀 작은 고분을 일단 조사를 해서 신라 고분에 대한 예비 지식을 얻기 위해 98호분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155호분을 먼저 시험 발굴하기로 결정했다. 73년 7월 26일 발굴 6개월째, 봉분의 흙과 돌을 다 걷어내자 유물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발굴팀을 놀라게 한 것은 해방 후 처음 출토된 신라 금관이었다. 금관을 파보니까 또 이식은 한쪽에 네 줄씩 달고 뭐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금관은 다 아시다시피 아마 우리나라 6개인가 있는 금관 중에서 제일 화려하면서 큰 그런 금관이 거기 앉혀 있었는데, 발굴 당시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기 위해 발굴팀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다. 피장자가 누운 목관 주변의 유물들은 구슬 하나까지 원형 그대로 수습됐다. 마지막 남은 것은 목관 위쪽에 놓인 부장품 궤였다. 안에 유물과 그 밑에 깔린 유물을 높이 80cm 정도의 나무 상자는 1500년 세월 동안 흙더미에 짓눌려 그 외형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응급 경화 작업과 함께 습도를 조절했습니다. 내부 부장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궤짝을 뜯어내자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요 밑에 그림 같은 게 보인다고 뭐 밑에서 좀 더 본 것 같아요. 그래 했는데 그림이 나오면 좋기는 좋은데 하면서도 그런 것이 나온다고 꿈에서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말다래를 두 분 체크로 올리니 밑에 나와요. 밑에 나오는데 말다래인데 막 바삭바삭 깨진 것들이
쫙 나와요. 근데 그게 그 백화숲이 자작나무 껍질 이거를 여러 겹 해가지고 6mm 정도 두께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걸 만들어서 가운데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눕혔어요. 그게 그림으로 그린 거였어요. 그래서 우선 위에 있는 거는 깨졌으니까 그대로 드러내고 그래가지고 습기를 주고 보정하고 밑에를 보니까 말짱하게 그림 그대로. 그래 지난번에도 그래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거 보고 발에서 힘이 다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정말. 그러면서 이게 나오면 안 되는 게 나왔다. 나왔으면 안 되는 거다. 천마도는 다른 금동제 장식품 아래쪽에 두 장이 겹쳐져 있었다. 심하게 눌려진 상태였지만 조심스럽게 이물질을 걷어내자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 생생한 천마의 모습이 드러났다. 유기물에 그려진 1500년 전 고신라의 회화 작품. 당시의 놀라움과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게 그러니까 나무 껍질 이것이 1500년 동안 땅 속에 그것도 상당히 습한 그 속에 묻혀 있었는데 지금은 그대로 있었으니까 그 모양이 있지만은 만약 이거 건조돼서 들어 올릴 때쯤 되면은 완전히 가루가 돼서 사사사 흘러 내려가지 않나. 뭐 여러분도 아시겠죠. 신문지를 이래 가만히 놔두고 땅에 넣어서 불 태우면 싹 타고 나서 다 제가 되는데 보면 글자 다 볼 수 있죠. 그 상태가 돼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직원들에게 그림 잘 그리는 게 한테는 야 이거 다 그려가지고 그 부분 색을 다 적어라. 그리고 한 사람은 사진을 막 찍어라. 뭐 여러 장을 찍으라고. 그리고 한 사람은 사이즈를 일단 정확하게 재라. 그래서 저는 그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 게. 보고 있으니까 그 하는 사이에 마르니까, 건조되니까 금이 자꾸 부러지는 게 내 눈에 보여요. 갑작스럽게 공기에 노출된 천마도가 건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젖은 솜과 화선지로 덮어 당시 서울 국립박물관으로 급송했다. 어떻게 천마도는 땅속에서 1500년 동안 썩지 않고 온전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무덤 구조에 있다. 천마총은 피장자 목관 주변에 목곽을 쌓고 그 위에 돌과 흙으로 봉분을 올린 적석 목곽뿐이다. 나무 재질의 목곽이 먼저 썩어 내려앉으면서 돌더미가 그 위를 짓눌러 무덤 내부는 산소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이다. 제가 아마 평생 50년 유적 발굴을 해도 이렇게 신경 쓰고 괴로웠고 겁이 났고 한 일은 그 제일 컸던 일입니다. 해보니까 다행히 그렇게 올라와서 그래서 안도를 하고 그렇게 보내고. 37년 전 극적으로 발굴된 천마도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현재 천마도는 국립중앙박물관 제8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천마도가 보관된 수장고 자체가 주로 목칠기나 또 서화 같은 것들을 보관하는 좀 환경에 예민한 유물들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연중 습도가 50%에서 60% 사이가 항상 유지가 되도록 그
조절이 돼 있고요. 거기다가 더구나 이제 그 천마도 장리 같은 경우에는 이중 보관 밀폐 케이스 내에서 더 온습도 변화가 아주 일정하게 변화가 없도록 온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그렇게 이중장에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천마도는 그 실물이 공개된 적이 거의 없다. 무려 1500년 전에 유기물질로 된 유물인 까닭에 공기와 빛의 노출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실물이 공개된 경우는 2차례에 불과하며 한정된 시간, 제한된 장소에서만 허락됐다. 철저하게 외부 자극과 차단된 이중 보관함은 항상 온도 21도, 습도 60% 상태를 유지한다. 조심스럽게 첫 번째 외부 케이스가 열렸다. 작은 충격에도 바스라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부 유리함은 꺼낼 때 수평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열어야 되지 않나요? 그거? 이 상태로 가로 75, 세로 53cm. 천마도 실물 크기에 맞춘 유리함은 밀봉돼 있다. 제작진은 발열이 적은 특수 조명을 준비했다. 드디어 1500년 전 고신라 회화 작품 천마도의 실물과 마주하는 순간 날아오를 듯 힘찬 기운은 여전하다. 가까이 들여다보면 가장자리 쪽은 틈이 벌어져 나뭇결이 보이는데 백화숲이, 즉 자작나무 껍질이 여러 겹 덧대어진 재질이 확연히 드러난다. 가운데 영험한 기운을 내뿜는 천마가 그려지고 가장자리는 반복되는 무늬를 둘렀는데 적, 백, 흑 세 가지 색의 안료가 쓰였다. (1500년) 전 그림이란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세계 보존 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 100주년 기념 전시회에 천마도가 일주일 동안 공개됐다. 전시를 준비하면서 보존과학팀은 고해상도 적외선 카메라로 천마도를 촬영했는데 이 사진이 논란이 됐다. 육안으론 잘 보이지 않던 머리 윗부분의 실루엣이 확실히 드러났는데 마치 뿔이 솟은 듯한 형상이다. 이미 10여 년 전 이 부분을 주목했던 논문이 있었다. 기린도상 연구입니다. 2000년도 이재중 씨. 기린도상 연구고 또 제작진은 지난 2000년 발표됐던 대구 카톨릭대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을 찾아보았다. 고대 사회, 중국 등 아시아권에서 신성한 동물로 여기던 기린의 도상에 대한 연구다. 뜻밖에도 이 논문은 천마도가 기린을 그린 것이라 주장했다. 그 근거는 바로 머리 위에 솟은 뿔이었다.
그래픽으로 천마도의 윤곽선대로 채색 복원해 보았다. 만일 머리 위에 솟은 부분이 뿔이라면 말에는 어울리지 않는 특징이다. 지난해 고해상도 적외선 사진이 공개되면서 천마도가 기린이란 주장이 크게 주목받았다. 말이냐 기린이냐는 학계의 논란도 증폭됐다.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기린이라면 포유류 중에서 가장 키가 크고 목이 긴 아프리카산 기린을 연상하기 쉽다. 그러나 이런 모습의 기린이 동양권에 소개된 것은 명나라 때로 전해진다. 천마도 논란에 등장하는 기린은 중국 등 동양권에서 신성하게 여기던 상상의 동물이다.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봉황과 함께 아주 훌륭한 임금이 등장하면 나타난다라고 하는 어떤 상스러운 동물로 특징적으로는 일각수를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뭐 사슴, 말, 소의 형상을 혼합한 그런 동물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그 예. 동물원에서 보는 그 기린은 그 상상의 동물 기린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기린은 상스러운 동물로 여겨져 왔다. 그래서 하루를 천리 간다라는 기린의 흉배를 대원군이 착용했던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유물이 국립고궁박물관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이 착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흉배 속 도상이 바로 기린이다. 전체적인 이미지는 천마도와 많이 다르다. 그러나 상징적인 부분에 주목해보자. 우선 모양은 다르지만 머리 위에 뿔이 돋았다. 90도로 치켜 올려진 꼬리, 몸통에 그려진 무늬, 그리고 양쪽 모두 말발굽을 가졌다. 이런 도상적 특징은 기린을 그릴 때 자주 등장하는 것들이다. 천마가 그려지는 그 장식되는 그 도구가 바로 말 안장의 장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이 이 말에 표현하는 그림을 또 다시 말을 그렸을까? 물론 뭐 천마는 일반적인 말과 다르지만은 말이 아니라 좀 더 상스러운 동물로 표현했다면은 상상의 동물인 기린이 이미 그 시대에 그 초기가 됐기 때문에 기린이 아니었습니까? 세종실록에는 진상하는 동궁의 말다래에 기린을 그리라고 주문한 기록이 있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천마도를 기린도로 규정하는 주장도 제기된다. 연기 화생이라고 해요. 고미술사학자 강우방 선생이 주목하는 것은 천마도 곳곳에 그려진 영기, 즉 영험한 기운이다. 천마도는 영기에서 영물, 즉 기린이 탄생하는 것을 묘사한 그림이라 주장한다. 그때는 이제 그걸 발굴한 고고학자들이 이제 이런 미술사적인 이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같이 생기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천마도라고 불렀을 뿐이지 뭔지 알고 지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걸 바로 잡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바로 잡아야죠. 그걸 바로 잡게 되면 결국은 이게 뭐 천마도가 아니라 기린도가 되죠. 기린도가 예, 되죠. 예. 고분의 이름도 바뀌어야 될까요? 그 기린총으로 해야죠. 삼국시대 기린도상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등장한 곳은 고구려 고분 벽화였다. 중국에선 더 오래전부터 기린이 고분 미술에 등장한다. 6세기 남북조 시대 고분의 기린도는 말에 가까우며 천마도와도 비슷한 부분이 많다. 중국인들은 기린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중국 산동성 주의현에는 기린마을이라 불리는 곳이 있다. 마을 사당에서 만난 할머니들이 나서서
오래전부터 구전되어 온 노래를 들려준다.那有就咱的麒麟歌，就咱的麒麟歌，说麒麟到麒麟，麒麟走进咱的门，又送财又送福，富贵送到咱家乡。这都是咱这个麒麟歌，我都唱不下来了都。 사당의 뒤쪽에는 기린의 무덤도 있다. 기린총. 이곳에 내려와 살던 기린이 죽어 묻힌 곳이라 여기는 곳이다. 중국인들은 오래전부터 기린을 공자와 동일시해왔다. 他们认为孔子的灵魂就在这儿埋着。孔子即麒麟，麒麟也是孔子。 사람들은 이곳을 찾아 예를 올리고 복을 기원한다. 공자의 인덕을 상징하는 동물로 기린을 숭상하기 때문이다. 공자가 태어나고 죽을 때 기린이 나타났다 하여 동자를 태운 기린상은 이곳에서 흔한 도상이다. 자기 고장을 기린이 내려왔던 곳이라 믿는 사람들은 기린을 이 지방의 상징물로 여긴다. 거리 곳곳 상점들은 이름에 기린의 린자를 즐겨 쓰고 있다. 영업용 차량의 상징 그림도 기린이다. 중국古代存在流传下来四大灵兽，就是麟、蚌、龟、龙四灵。可是，在民间影响最大的就是麟、蚌。 중국 고서에는 기린을 4가지 신령한 동물 중 으뜸으로 기록한다. 동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것들, 옥과 같은 고가의 재료도 사용된 만큼 기린상은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길한 기운을 가져다주고 인덕을 상징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천문가에게 천마도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았다. 我认为很可能受中国这个影响。一只脚，这样一个一个花纹，虽然不像中国传说的麒麟一样一片连成一片，但毕竟像麟一样的花纹，而且没有翅膀。说从这个意义上来说，更像中国的麒麟。 가장 일반적인 기린 도상은 부리부리한 눈에 뿔이 나 있고 말발굽을 가진 형상이다. 이는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의 흉배 기린도와 닮아 있고 천마도는 흉배와 공통된 특징을 가졌음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천마도는 정말 기린을 그린 것일까? 중국 신화 속에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 기린은 오늘날까지도 상스러운 동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서에서는 기린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엔 뿔이 있고 사슴의 몸을 가졌으며 말 발굽과 갈기를 지녔다. 천마도에 대한 논란은 머리 위의 솟은 부분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머리 위의 뿔은 천마도가 사실은 기린도라고 하는 주장의 결정적인 근거로 제시됐죠. 하지만 처음 발굴할 당시 말다래가 천마, 그러니까 막 비상하려는 말을 그린 것이란 주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천마도의
머리 위쪽에 돌출된 부분, 즉 뿔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말머리를 화려하게 치장하는 풍습은 유라시아 대륙의 초원지대 기마 문화에선 보편적인 것이었다. 여기에 보면은 이와 같이 파지릭 문화의 그 복원도입니다. 이제 무덤에 그 장례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와 같이 이렇게 뿔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이것이 여기 보이는 천마도에서 나오는 이런 그 적외선으로 발견된 바로 그 뿔의 형상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풍습들은 아마 북방 기마 민족들에게서는 널리 퍼져 있었던 풍습이었다고 생각될 수 있죠. 천마도의 머리 위 솟은 모양은 말상투나 스키타이족의 무덤에서 발견된 말머리 장식과 그 형상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거는 이제 그렇다면 천마도의 뿔도 이런 말상투를 그린 것일까? 들으신 거 아닙니까? 네. 여기 말마다 뿔이 나 있습니다. 요래. 그러네요. 여기 다. 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우리 고대사의 유물에서도 말상투는 적지 않게 나타난다. 고구려 안악 3호분의 대행렬도 행진하는 말의 대부분이 말상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뿔의 모양과 흡사하다. 이 천마는 분명 뿔이 있다 위에. 뿔은 이제 난 뿔이 아니고 말 갈기 가지고 뿔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말상투라 합니다. 상투를 한나라 때부터 쭉 신라의 그 많은 그 그림이라든지 또는 이래 조각이라든지 소조상에서 그 뿔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천마다. 경주 금령총에서 출토된 기마인물형 토기는 천마총 축조 시기와 비슷한 때인 5, 6세기경의 유물인데 그 말머리에 섬세하게 말상투가 묘사돼 있다. 후기 신라의 왕릉 형식을 완전히 갖춘 흥덕왕릉. 봉분 아래 12지신 상이 새겨져 있는데 그 가운데 말상의 머리에서도 말상투가 발견된다. 하여간 이게 기린도 예, 아주 중요하죠. 고대 기린도가 어떻게 생겼다. 문경현 교수는 천마도가 고구려의 천마도상 계보를 따르고 있어 절대로 기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말 꼬리가 이래 된 거 요거 다 넣었잖아요. 발 모양이 또 달랐습니다. 덕흥리 고분 벽화에는 천마지상이라는 명문이 있는 천마 그림이 있다. 지켜 세운 꼬리 부분의 갈기 표현과 다리의 굽은 모습이 천마도와 매우 흡사하다. 중국 5호 16국 시대는 북방의 기마민족이 대륙을 할거하던 시기다. 간수성의 주천고분은 이 시기 축조된 무덤이다. 쟤는 죽어라. 고분 내부는 사방이 벽화로 장식돼 있는데 고구려 고분 벽화와 쌍둥이처럼 닮아 있어 한반도 북방 교류의 가능성을 이곳에서 찾기도 한다. 그 가운데 천마도상이 있다. 붉게 채색된 말상투가 머리 위에 솟아있고 다리는 안쪽으로 굽어있다. 구름 모양의 연기를 가르며 쏜살같이 달려나갈 듯한 기세가 천마도와 거의 흡사하다. 그렇다면 신라 천마도는 북방의 영향을 받은 말그림이 맞는 것일까? 야생의 말은 길들이기 어려운 동물이었다. 그런 말을 인간이 다루게 되면서 고대사는 재편된다. 말은
민족의 이동과 교류를 가능하게 했으며 말을 다루는 민족이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 스키타이인들은 유라시아 대륙을 누비던 호전적인 기마 민족이었다.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로 추정해본 복원도다. 여자도 전사로 전쟁에 참여했으며 황금 갑옷에 황금 말 장식을 하고 있다. 금세공에 능하고 황금과 말을 숭상했던 이들 북방 기마 민족은 화려한 황금 문화를 이루었다. 무덤에는 말이 함께 순장돼 있었는데 이것은 북방 기마 민족의 대표적인 장례 풍습이었다. 그런데 이런 북방의 말 순장 풍습은 한반도 남쪽 경주 황호동 고분에서도 발견된다. (4~5세기) 신라 고분에서 발견된 순장된 말의 뼈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말이 그만큼 확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말이 귀하다 그러면 말은 그냥 마구나 말만이 아니고 말이야. 그 말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그 대규모한 일이고 그 뭐 어떤 큰 조직으로서 그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말을 갖다가 죽일 수 있다는 상태란 거는 말을 갖다 마사 그러니까 말을 기르고 여러 가지 하는 게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이야기를 아마 증명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4~5세기경) 이미 사회 전반에 확산된 신라의 기마 문화 그리고 천마 사상은 그들의 건국 신화에도 담겨 있다. 신묘한 빛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그 옆에 백마가 꿇어 앉아 절을 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다가가니 말은 길게 울고 하늘로 올라갔다. 붉은 알이 쪼개져 동자를 얻었는데 이 아이가 혁거세로 13세가 되던 해 왕이 되어 신라를 건국했다. 백마는 하늘에서 왕을 태워온 영험한 동물이었다. 지난해 경주 쪽샘지구 발굴 현장에선 신라 기마 문화를 새롭게 조명할 유물이 발굴됐다. 중장기병의 말 갑옷이 출토된 것이다. 발굴된 철갑옷은 작고 얇은 수많은 철편을 가죽끈으로 엮어 만든 찰갑옷이었다. 말을 덮었던 마갑 위에 사람이 입은 철갑옷이 완전한 형태로 출토됐다. 이는 당시 신라가 상당한 수준의 기마부대를 보유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4~5세기) 고구려 고분 벽화에는 철갑옷을 입은 계마무사가 자주 등장한다. 무사와 말 모두 비늘 형식의 찰갑을 한 세트로 착용해 방어력을 높인 가공할 위력을 가진 기마부대였다. 당시의 찰갑을 원형대로 복원하여 착용해 왔더니 예상외로 무게는 가볍고 활동하기 불편함이 없었다. 말로 대표되는 기마 문화는 고대 사회에서 국가의 군사력, 즉 국력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굉장하죠. 그 기동력이 있고 그리고 가공할 그 스피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에서는 기마전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정복자가 됩니다.
고구려와 북방으로부터 기마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신라는 높은 수준의 기마 문화를 스스로 발전시켜 나갔다. 대릉원의 황남대총은 남한 지역 최대 규모의 고군이다. 남북분으로 나뉘어진 신라 지배계층의 부부 묘로 알려졌는데 금관을 비롯한 화려한 황금 유물 6만여 점이 쏟아져 나왔다. 이 가운데는 상당한 수준의 말갖춤 장식도 포함되어 있다. 금록의 오묘한 빛깔을 가진 비단벌레는 오래전부터 날개 껍질이 장식의 재료로 사용됐다. 나무 심 위에 비단벌레 날개를 깔고 그 위에 금장식을 얹어 금침으로 고정시켰다. 황남 대충에서 출토된 비단벌레 장식 마구는 고도의 금세공 기술과 신라인의 독특한 예술 감각이 돋보이는 최고의 예술품이었다. 지금 현재 실물로 나가 있는 것 중에서는 당시로서는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말을 하자면 고분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당시의 기술을 알 수 있는 가장 화려한 물건들이 지금 마구에 집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마총 목관 위에 별도로 놓아둔 수장괴. 이 나무 상자에는 천마가 그려진 말다래를 비롯해 금동 말가리개, 말안장, 등자와 같이 말 장식품만 따로 모아져 있었다. 발굴되는 이 말 장식들은 정교한 금동 제품일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이는 당시 신라 사회에 북방의 기마 문화, 말 숭배 사상이 깊숙이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고대 사회에서 말은 권력이자 힘이었다. 화려한 말갖춤 장식은 최고 권력자 왕의 죽음에 예를 다한 최고의 부장품이었던 것이다.